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서울에서 남편이랑 애 하나 키우면서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일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고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남편은 변호사예요. 로펌에서 일하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가족한테는 정말 잘해줘요. 애가 하나 있어요. 딸이요. 올해 8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정말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전업주부예요. 결혼 전에는 회사 다녔는데 애 낳고 나서 그만뒀어요. 남편이 바쁘니까 제가 집안일이랑 육아를 다 맡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강북 쪽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저희 셋이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어요. 방이 3개에 거실이 있고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주변에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요. 공원도 가까워서 애 데리고 자주 놀러 갔어요. 이웃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문제가 시작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정확히는 작년 3월이었어요. 작년 3월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김모 씨라고 해요. 이사 오는 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김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인사를 제대로 안 받더라고요. 좀 무뚝뚝한 사람인가 싶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조용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시끄러웠어요. 11시가 넘으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어요. 록 음악이었어요. 전자 기타 소리가 엄청 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엄청 크게 내고요. 저희 집까지 다 들렸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요.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가끔 그럴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고요. 근데 매일 그러는 거예요. 11시만 되면 음악 소리가 터졌어요. 애가 잠을 못 잤어요. 8살짜리 애가 10시에 자야 하는데 잠들려고 하면 음악 소리에 깨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고 울고 그랬어요. 엄마, 시끄러워요. 잠이 안 와요.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회사 가야 하는 남편은 특히 힘들어 했어요. 일주일을 참다가 제가 옆집에 갔어요. 조용히 부탁드리려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김 씨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뭐야?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밤에 소음이 좀 심해서요. 소음? 뭐가? 음악 소리랑 텔레비전 소리요. 저희 집 애가 잠을 못 자요. 김 씨가 비웃었어요. 애가 잠을 못 잔다고? 그게 내가 알 바야?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밤늦게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내 맘이지. 그리고 문을 탁 닫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소음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관리실에 얘기했어요. 관리실에서 옆집에 연락했대요. 근데 김 씨는 자기는 조용히 산다고 했대요. 관리실 직원이 저한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김 씨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대요. 그날은 조용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또 시끄러웠어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직접 갔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러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고소? 해봐. 변호사라도 되나? 김 씨가 비웃었어요. 네, 저 변호사예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 씨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근데 곧 다시 비웃었어요. 변호사? 하. 그래서 고소해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남편이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 일 이후로 김 씨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소음도 더 심해졌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담배꽁초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요. 매일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게 맞았어요. 관리실에 또 얘기했어요. CCTV 확인해 달라고요. 근데 현관문 앞은 사각지대래요. CCTV가 없대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김 씨랑 마주쳤어요. 애 데리고 학교 가는데 김 씨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김 씨가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조심은 당신이 해. 애나 잘 키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도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 참자. 법적으로 대응하자. 남편은 변호사니까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선 소음을 측정해야 해.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해. 남편이 소음 측정기를 샀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이틀 뒤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부터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11시가 되니까 음악 소리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측정기를 벽 쪽에 갖다 댔어요. 75데시벨이야. 법적 기준이 밤에는 40데시벨인데 많이 초과한 거네. 응, 거의 2배야. 남편이 매일 밤 측정했어요. 노트에 기록도 남겼어요. 날짜, 시간, 데시벨 수치를요. 일주일치 기록이 쌓였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찍으려고요. 문 옆 구석에 몰래 설치했어요. 이틀 뒤에 영상을 확인했어요. 김 씨가 찍혔어요. 새벽 2시쯤에 저희 집 앞에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요. 마, 증거 확보했어. 남편이 기뻐했어요. 2주일 정도 더 증거를 모았어요. 소음 기록도 쌓이고 쓰레기 버리는 영상도 몇 개 더 찍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 고소할게. 남편이 직접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니까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민사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정신적 피해, 수면 방해 등을 이유로 1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증거로 소음 측정 기록을 첨부했어요. 2주일치 기록이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매일 밤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김 씨가 쓰레기 버리는 영상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기는 건 문제 없어.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경범죄 고소장도 작성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로요. 이것도 영상 증거를 첨부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씨한테 법원 통지서가 갔나 봐요. 어느 날 밤 김 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뭐야? 고소를 해? 김 씨가 소리쳤어요. 네, 고소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1천만 원? 정신 나갔어? 그게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근데 남편은 조용했어요. 취하 안 하면 당신도 가만 안 둬.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하는 신용을 했어요. 김 씨가 당황했어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재판날이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법원에 갔어요. 김 씨도 와 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소음 측정 기록이요. 2주일치 데이터를 표로 정리한 거였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적 기준이 40데시벨인데 거의 2배네요. 영상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영상을 보셨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김 씨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소음은 일상적인 생활 소음입니다. 심야 시간에 70데시벨이 일상적인 소음인가요? 남편이 반박했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행위입니다. 남편이 경찰 신고 기록도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양쪽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고 소음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김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사소송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경범죄 재판이 있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로요. 이번에는 더 간단했어요. 영상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김 씨는 총 1,1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소음이 멈췄어요. 딱 멈췄어요. 김 씨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옆집에 이사 트럭이 왔어요. 김 씨가 이사 가는 거였어요. 관리실에서 들었어요. 김 씨가 돈 때문에 힘들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대요. 김 씨가 이사 가고 한 달 뒤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어요. 신혼부부였어요. 정말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집도 평화로워졌어요. 애도 잘 자고 저도 남편도 편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처음에 참았어요. 옆집 사람이 괴롭혀도 소음으로 잠을 못 자도 그냥 참았어요.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나아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괴롭히는 사람은 참는 사람을 더 괴롭혀요.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해결됐어요. 증거를 모으고 소송하고 법원에서 이기고요. 변호사 남편이 있어서 쉬웠던 것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소음 측정기는 인터넷에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카메라도 5만 원이면 돼요.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참지 않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는 거예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어요. 저희 남편이 말했어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다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법이 약한 사람 편에 서준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는 약했어요. 옆집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고 잠도 못 자고요. 근데 법이 저희 편이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참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게 정당한 권리예요. 증거를 모으세요. 소음이면 측정기로 재고 기록 남기고요.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으세요. 경찰 신고도 해두세요. 신고 기록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법은 우리 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